안녕하세요. 아는 척 하고 싶은 코알라입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걸 좀 아는 척을 해볼까 고민하던 끝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국사를 생각하게 됐고, 그 중에 조선사가 좀 가장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조선사를 좀 아는 척 해볼까 합니다. 코알라 지식의 조선사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역사를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해석이 틀렸다,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코알라 지식의 모토는 얕고 넓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왜곡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께서 저의 잘못된 지식을 수정을 해주시고 올바른 지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흔히 여말선초라고도 불리는 고려말 조선초, 제가 개인적으로 조선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역시나 조선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려말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고려말 공민왕 시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1270년경 원종 때부터 원 간섭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1356년 공민왕의 반원운동이 성공을 하면서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공민왕의 업적으로 보면 왕권을 강화하고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으며 건문세족이 담당하던 인사권기구 정방을 혁파하고 몽골풍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원 간섭기에 격화됐던 관제를 다시 원상복구시켰고, 원 간섭기의 최고 식민 통치기구로 볼 수 있는 정동행성을 혁파하고 땅성 청관부도 수복, 그리고 건문세족이었던 기철일파를 숙청을 합니다. 원 간섭기의 고려 왕들은 원나라의 공주들과 혼인을 하면서 황제의 사위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때의 왕들은 원의 공주들을 당연하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공민왕도 왕이 되기 이전에 원의 수도에서 볼모 생활을 하면서 이때 당시 원의 공주인 노국대장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선대의 고려 왕들과는 다르게 노국공주를 엄청나게 사랑하게 됩니다. 공민왕이 왕이 되면서 고려로 같이 오게 되는데, 노국공주의 집안은 원의 권력쟁탈전에 휘말려 작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선대 왕들과는 다르게 서로 의지하게 된 이유도 약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민왕의 사랑, 노국공주가 출산 중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고려에서 영웅이라고도 불러도 모자람이 없던 공민왕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매일 술을 마시고 울며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 미쳐버린 공민왕은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거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계속 이성을 상실해 있었으면 됐을 텐데, 노국공주의 사인이 출산 중 사망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맡길 아들이 없던 공민왕은 가족관계도 아닌 평소 본인이 아주 좋아하던 신돈이라는 스님한테 국정을 위임한다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며 신돈은 낙하산을 타고 궁궐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면서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철물점 사장님 꽈찌쭈에게 국정을 맡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돈과 공민왕과의 인연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공민왕이 강릉대군으로 불리던 원나라 볼모시할 때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설도 있는데, 보통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공민왕이 꿈을 꾸는데 자객이 자신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때마침 어떤 스님이 달려와 공민왕을 구해주었는데, 그 후 공민왕의 부하가 한 승려를 데려와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얼굴이 꿈에서 봤던 그 승려였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은 뒤 신돈에게 위로도 받고 더 가깝게 지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공민왕은 신돈에게 국정을 위임을 하게 되는데, 신돈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계약서는 썼으나 공증을 받지 못한 신돈은 훗날 그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고, 고려 왕들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민왕은 문서로 사기를 친 왕이 됩니다. 이렇게 신돈은 각종 벼슬들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국가 운영에 뛰어들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신돈을 좀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신돈이 국정에 뛰어들게 되면서 전민 변정 사업을 실시하게 되고, 토지제도와 노비제도를 혁신하면서 백성을 위한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신돈이 혁명가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 조선공국의 중심 세력이 되는 신진 사대부를 양성하게 됩니다. 훗날 이 신진 사대부들은 이 신돈을 요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 신돈은 궁궐에서 살았는데
이때 공민왕은 신돈의 거처에 찾아가 자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신돈의 집에서 공민왕은 신돈의 노비인 반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노국공주와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항상 노국공주를 그리워하던 공민왕은 반야를 후궁으로 들이게 되고 이 반야가 훗날 우왕의 엄마가 됩니다. 이렇게 신돈의 시대가 계속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민왕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때 당시 신진 사대부와 기득권 세력들도 신돈을 죽이자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공민왕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칼춤을 추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돈은 죽게 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돈은 공민왕이 하고 싶은 개혁정치에 이용이 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정치를 위해 고기방패를 세운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뒤에 정신을 차린 공민왕은 나름 기억을 해보겠다고 좋은 집안의 젊은 남자들을 모아 자재위를 만들고 자재위와 먹고 자고 훈련도 하고 공부도 시키는데 이 과정에 공민왕이 게이로 돌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련 영화는 쌍화점이 있죠. 이 공민왕이 게이로 환골탈퇴하면서 미침의 레벨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자재위들을 불러다가 본인 후궁이랑 동침을 권하기도 하고 역시나 미친놈은 칼이 약이었을까요? 자재위의 홍윤이라는 인간이 공민왕의 후궁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공민왕에게 들킬까봐 공민왕에게 3000세계를 공민왕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민왕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신돈의 노비이면서 공민왕의 후궁이 된 반야의 아들 모니노가 우왕이 됩니다. 사실 이 우왕 때부터 고려는 본격적으로 좀 나락에 빠지게 되는데 이 우왕의 엄마가 본래 신돈의 노비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왕은 왕후가 아니라 신후가 아니냐 라는 구설수가 돌게 되면서 실제로 폐가입진,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라는 명분으로 이성계가 우왕과 우왕의 아들 창왕을 쫓아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게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들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내세워야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우왕은 신후여야 하고 창왕은 신창이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들의 아비인 신돈 또한 띠가 되어야 되는데 훗날 요승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조선사 1편에서는 공민왕과 신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말선초 때 라이벌들이 있죠. 최영과 이성계, 정몽주와 정도전, 이방원과 정도전 등등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최영 대 이성계 이야기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